조중동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일제히 사설 등을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것을 두고 자칫 10%대로 지지율이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취임 후 최저치로 급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니 급등이라는 표현도 가능할 듯한데요. 자,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보다 상승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조중동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이 일제히 사설 등을 통해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데 대한 충격과 위기감을 숨기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통절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사설들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대로 가다간 정권 재창출은커녕 재임 기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조차 의문시 된다는 극한 위기감을 표출했었는데요. 조선일보의 경우 만약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면 국정 동력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일선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이고 거대 야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것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앙일보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후반 최순실 스캔들로 17%를 찍으며 내리막길로 치달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에 20%대가 붕괴되면서 레임덕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 전반을 가지고 여론조사로만 평가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겠으나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한 것은 4주 만이었는데 이 말인즉슨 4주 동안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반등에 성공했고 그 상승폭도 비교적 컸습니다. 자, 오늘 공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30.3%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5%포인트 내린 66.2%였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35.2%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45%포인트 하락한 39.2%로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4%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체코 순방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됐을 때는 19일과 20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일정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따라서 체코에서의 성과가 모두 전부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겠으나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지요. 순방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체코와 100년 원전 동맹 구축, 이 말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쿠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지요.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번 체코 원전 수출 결과에 따라 태물린 원전 추가 수주는 물론 제3국 시장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체코를 방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자, 그리고 체코 순방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체코 측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당초 체코 측은 성 바칠라프 왕관 전시회가 열리는 이달 말까지 프라하성에서 외빈 접견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맞아 예외적으로 프라하성에서 공식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프라하성이 열렸다라는 것인데요. 자, 또한 파벨 대통령과의 정상 간 친분과 신뢰도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공식 환영식부터 공식 만찬까지 무려 4시간 이상 파벨 대통령과 함께 했는데, 참고로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UN 총회, 올해 7월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까지 두터운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관과 기업은 원전 분야 19건, 경제 분야 6건, 첨단 산업 기술 분야 19건, 수소 분야 3건, 인프라 분야 7건, 기타 2건 등 총 5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나 양국 정부는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면서 교역 분야 협력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께서 관심이 가는 건 원전일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실도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라하에서 마련된 현재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코의 총리, 대통령, 내각의 책임자들과 어제 오늘 긴 시간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두코반이 신규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한국이라는 파트너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전혀 없다라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 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다면 추가로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을 생각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네덜란드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과 같은 나라들이 원전을 개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든든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윤 대통령의 역할과 평가는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편이죠. 가짜뉴스, 괴담, 선동 이런 것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이런 난제들을 돌파하기 위해 내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부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